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식으로 사용하는 목욕법은 다 안 맞아요. 서양식의 샤워가 더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잘 때 나도 모르게 긁기 시작한다. 보습을 열심히 하는데도 가렵고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내 피부에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온다. 이 증상들이 나오면은 아토피가 선을 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혼자서는 조절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만성질환, 바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토피는 피부 장벽이 약한 체질에서 생기는 만성 면역 질환입니다. 즉, 피부 자체가 약하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에도 잘 반응하고 외부 자극에도 쉽게 손상이 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은 아토피는 피부가 이렇게 튼튼한 철문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치 창호지로 이루어진 종이문처럼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쉽게 뽕뽕뽕뽕 구멍이 뚫리고 찢어지고 손상되는 것이고, 심지어 창호지에 여러 거명이 돌아가면서 구멍을 막 뚫어대는 여러 악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토피는 날씨, 습도, 먼지, 옷, 정신적인 스트레스, 먹는 음식, 우리가 자는 수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먼지가 많아서 안 좋아지고, 다음 주에는 수면 부족 때문에 안 좋아지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스트레스 때문에 안 좋아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악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악화 원인이 매번 달라지는 병이 바로 이 아토피예요. 그래서 재발을 한다고 해서 아토피의 치료가 실패를 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토피는 애초에 재발을 안 하면 아토피라고 진단 자체를 안 합니다. 아토피는 당연히 재발하는 병이 아토피인 거고, 그 재발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잘 조절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질환이에요. 자, 아토피의 치료는 아쉽게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상황에 맞게 먹는 약과 연고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쓰이게 되고요. 여기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등 여러 가지 약들이 조합을 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보습제 또한 아토피에서는 거의 치료의 일부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광선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방법이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이 되게 됐죠. 이 외에도 또 보조적인 방법으로 비타민 D나 유산균이나 달마지권유 등을 같이 또 사용을 하고요. 즉, 아토피는 수십 가지의 치료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개인 맞춤형으로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는 병입니다. 아토피는 없어지는 병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지내는 것이 목표인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생활관리가 당연히 필수적이겠죠. 생활관리만 잘해도 아토피는 절반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보습이죠. 보습. 아토피는 피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보습제가 피부에 수분을 주기 위해서 보습제를 바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습제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최대한 자주 그리고 충분히 많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3번에서 4번은 넘게 발라야 되고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여기에 더 자주 써줘야 됩니다. 샤워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샤워는 미온수를 이용해서 10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뜨거운 물은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때밀이도 금지고 사우나도 금지예요. 통목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식으로 사용하는 목욕법은 다 안 맞아요. 서양식의 샤워가 더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중에도 피부 마찰이 없는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 옷은 100% 순면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온도 역시 23도에서 25도 사이로 맞춰주셔야 되고, 몸에 열이 나는 상황도 최대한 피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향료나 향수, 방향제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토피는 면역하고 연관이 큰 만큼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만 해도 늦게 자는 거나 아니면 과한 피로로도 가려움증이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른들은 심적인 스트레스도 꼭 케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해서 여기에 어른들은 음주가 절대 금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병원에 언제 다시 와야 되냐, 이거예요. 자, 만성적인 질환인 만큼 잘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때 병원에 오시는 타이밍을 놓치지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밤에 잘 때 나도 모르게 긁기 시작한다. 보습을 열심히 하는데도 가렵고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내 피부에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온다. 이 증상들이 나오면은 아토피가 선을 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혼자서는 조절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그냥 낭떠러지로 쭉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증상들이 보이시면 바로 병원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토피는 없어지는 병이 아닌 만큼 꾸준한 치료를 하면서 일상생활 중에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항상 보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기 체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잘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 아토피 치료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